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유산을 훼손해온 사실이 세계적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국제사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논란이 일어나며 세계자연유산 리스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죠. 한때 자랑이었던 서해안 갯벌마저 국제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세계는 긴장했습니다. 아시아의 자연유산이 무너지는 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 한국마저 명단에서 탈락한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 해양 생태학자의 발표한 편이 한국을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출신의 조류학자 엘리자 크제프토브스카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하늘을 가르는 새들을 보며 꿈을 키웠어요. 새들은 자유로웠고 아무런 경계도 없었지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변해갔습니다. 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고 들리던 새들의 노래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 걸까?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이 질문이 저를 조류학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저는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세계 각국의 해양 생태학자들이 모이는 국제 포럼. 그리고 그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해양 생태학자 루카 벨리니였습니다. 루카와의 첫 만남은 글쎄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철새 이동 경로에 관한 발표를 끝낸 직후였는데 루카는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데이터가 너무 감성적이네요. 신뢰성을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제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칭찬을 기대했건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분석.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성 없는 데이터는 죽은 데이터죠. 그 순간 루카의 눈썹이 살짝 들리는 걸 봤습니다. 마치 이 사람 좀 다른데 하는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저는 본능과 느낌을 중시했고 루카는 논리와 수치를 중시했습니다. 저는 철새의 비상을 보며 감탄했지만 루카는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계산했습니다. 가끔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한숨을 쉬었고 가끔은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시처럼 바라보는군요.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수학 문제처럼 보잖아요. 서로 다르지만 그렇기에 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같은 바다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까? 포럼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연구 이야기뿐이었지만 점차 일상 이야기도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르샤바는 눈이 내려요. 오늘 로마는 햇살이 좋아요.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바뀌고 우리는 둘 다 서로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루카가 제게 청혼한 날은 정말이지 참 루카다운 날이었어요. 해변가를 걷던 중 루카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주머니에서 반지가 아니라 작은 데이터 시트를 꺼냈습니다. 엘리자,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함께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결혼해 줄래요?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대답할게요. 예스. 우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파도 소리와 갈매기들의 축복이 가득했어요. 이제 우리는 조류학과 해양생태학을 아우르는 부부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루카는 여전히 데이터와 그래프를 사랑하고 저는 여전히 새들의 눈빛을 읽습니다. 가끔은 루카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에 제가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가끔은 제가 감성에 젖어 있는 걸 루카가 걱정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운명의 뉴스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연안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 대규모 매립 개발 착수.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철새들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사실에 몸이 굳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루카에게 보여주자 루카는 차분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돼. 데이터부터 확인하자. 솔직히 그 말에 순간 욱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게 루카였으니까요. 신중하고 냉정하고 그러나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 우리는 며칠 동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갯벌 면적 감소, 생물종 다양성 감소, 철새 개체 수 급감.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야겠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맞고 싶어요. 루카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보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아직 늦지 않았기를.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여정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비행기에서 내려 중국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던 길. 제 가슴 한켠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평소처럼 태블릿을 켜놓고 위성 지도와 기후 데이터, 매립 시기 등을 차례로 정리했지만 저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며 기도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살아있기를. 우리가 향한 곳은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중국 갯벌이었습니다. 수많은 철새들이 이곳에 내려앉아 쉬어갔고 다양한 저서 생물들이 생태 피라미드의 근간을 이루던 땅이었죠. 그런데 그 생명의 터전이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망가졌는지 확인하는 일이 그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방이 콘크리트였습니다. 물길은 차단되었고 그 자리에 삐죽삐죽 솟은 철골 구조물들이 공사를 기다리고 있었죠. 갯벌은커녕 바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석유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가운 철제 펜스에 해양경제단지 예정지라는 붉은 글씨가 걸려 있었고 옆에는 불도저가 지나간 듯 진흙조차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가 유네스코 등재지라고요? 제 입에서 나왔는지 속으로만 되뇌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루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래 이 지역엔 매년 철새 수십만 마리가 머물렀지. 이제는 데이터상으로만 존재하겠군.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죽은 조개 껍질들이 부서져 있었고 멀리서 철새 한 무리가 방향을 잃고 선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몇 마리는 낮게 비행하다가 콘크리트 위에 힘없이 내려앉았고 곧 날갯짓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발이 아니에요. 학살이에요. 제 말에 루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분노가 치밀었던 건 이 땅이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루카, 이 땅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이에요. 세계가 함께 지키겠다고 서명한 곳이었죠.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을 가장 먼저 저버린 건 중국 자신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태계 파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국제 질서와 책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절감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선언한 그들이 다시 그 땅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건가요? 루카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야. 외교적으로는 보존을 이야기하고 국내적으로는 개발을 통해 성장을 포장하지. 저는 말했습니다. 콘크리트로 진흙을 덮어도 그 속에 있던 시간과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은 자연을 밀어내는 대신 신뢰를 잃고 있어요. 국제사회 전체의 신뢰를요. 우리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거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진흙 샘플을 보던 루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죽은 땅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루카는 그런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던 중 희미하게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저 멀리 철새 한 무리가 힘겹게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잃은 듯 어지럽게 선회하다가 이내 다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야겠어. 저는 숨죽이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루카가 물었습니다. 저 새들이 가는 곳으로. 그때 현지 생태연구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노학자가 말했었어요. 요즘 철새들이 북쪽으로 더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 서천 쪽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서천.
그 이름이 제 가슴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루카, 한국으로 가야 해요. 서천 갯벌로. 루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번엔 체계적으로 가자. 데이터와 기록을 모두 준비해서. 그의 말에 저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눈물로만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급하게 철수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매립지 근처에 섰을 때 저는 진흙 한 줌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진흙은 더 이상 숨 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르고 생명이 사라진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살릴 수 있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루카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 우리는 본 거야. 새들이 아직 날고 있다는 걸. 그 말에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갈아타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서천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중국과는 달랐습니다. 산과 강, 들판과 하늘, 그리고 사람들이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살아있고, 더 부드럽고, 더 따뜻했습니다. 서천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갯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 위에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찾고 깃털을 다듬고 서로 노래하며 살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품고 있었고 진흙은 부드럽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어. 여긴 아직 살아있어. 루카도 가만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진흙을 만졌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땅이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지켜야 한다는 걸요. 철새들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들의 날개짓은 마치 희망의 깃발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새들을 바라보며 갯벌을 걷던 중 진흙이 푹 꺼지는 소리와 함께 살아있는 땅이 제 발을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수백 마리의 철새들이 유유히 떠돌고 서천 갯벌은 철새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도 함께 숨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바지락을 캐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그 옆에서 조개 분류법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여기 조개는 숨구멍을 보고도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닥으로 갈라진 건 황석어 조개예요. 한 초등학생이 제게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갯벌은 단지 생물만 자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쌓이고 세대가 이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고창갯벌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염생식물이 갯벌을 따라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해양생물학자인 현지 연구자 김하윤 박사님이 저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 식물들 보이시죠?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 자라나는 개풀입니다. 탄소를 굉장히 잘 저장하고 철새들에게는 먹이이기도 해요. 제가 놀란 건 이 식물들이 만드는 붉은빛 풍경이었습니다. 진을 위에 피어난 이색적인 색조는 마치 회화 작품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루카는 드론을 띄워 블루카본 측정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수치가 믿기 어려워. 숲보다도 탄소 저장량이 높아. 이건 보존이 아니라 투자라고 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어. 세 번째 방문지는 신안갯벌이었습니다. 수많은 섬들이 모여 형성된 이 지역은 그야말로 바다와 육지가 뒤섞인 살아있는 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신안 조류센터의 박준용 소장과 함께 갯벌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곳은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중간 기착지예요. 시베리아에서 호주까지 가는 철새들이 반드시 쉬어가는 곳이죠. 그는 망원경을 들어 멀리 날고 있는 저 새 떼를 가리켰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그 새들은 마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살아있다. 지켜달라. 갯벌 위에 철새들이 착지하고 진흙을 뒤적이며 먹이를 찾는 모습은 중국 매립지에서 망설이던 철새들의 불안한 선회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루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풍경은 잊을 수 없을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증언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성 순천 갯벌을 찾았습니다.
완만한 남해안 지형과 넓게 펼쳐진 갈대숲, 그리고 갯벌 사이를 따라 걷는 탐방객들. 순천만 습지센터에서는 청년 해설사 장은우 씨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순천 갯벌은 생태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갯벌과 공존하는 삶을 직접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갯벌 체험장에서 중학생들이 블루카본 측정 실습을 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인공지능이 내장된 스마트 측정기로 갯벌의 염도와 탄소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태블릿에 입력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갯벌은 탄소를 먹고 있어요. 한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 갯벌 위에 살아 숨 쉬고 있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루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4개의 갯벌을 돌며 4개의 생명을 본 거야. 그런데 동시에 같은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느꼈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룻밤 머문 게스트하우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 갯벌 생태계 파괴 우려, 마치 악몽처럼 익숙한 단어들이 귀를 때렸습니다. 루카는 조용히 TV를 껐고 우리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요. 루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나가자.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 갯벌을 증언하자.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앞에 두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내일이 마감이야. 루카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국제해양 생태 포럼 발표 신청. 지금 넣을 수 있어.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카,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밤새도록 서천, 고창, 신안, 순천의 갯벌 사진을 정리하고 철새 이동 경로 데이터와 블루카본 저장량 자료를 엮어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갯벌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조개를 캐는 어르신들의 손길, 철새들의 깃털이 햇살에 반짝이는 장면들. 루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야. 증언이야. 이틀 뒤 우리는 짐을 싸고 포럼이 열리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손에 쥔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맨 앞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 수 있으려면 내려앉을 땅이 필요하다. 제 손끝이 그 문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을 지켜야 할 이유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럼 회의실은 새벽부터 붐볐습니다. 이탈리아, 호주, 일본, 독일, 미국 수십 개국에서 온 해양 생태 전문가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푸른 지구의 모습이 투사되고 있었고 무대 한편에는 우리의 푸른 심장, 우리의 공동 미래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루카와 저는 나란히 앉아 마지막 슬라이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심장은 조용히 확신을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폴란드 출신 조류학자 엘리자 크제프토브스카 박사와 이탈리아 해양 생태학자 루카 벨리니 박사입니다. 두 분은 최근 아시아 주요 갯벌 지역의 생태 변화 조사를 마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조용히 무대에 올라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류학자입니다. 새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있는 땅을 기억하고 죽은 땅을 본능적으로 외면합니다. 포럼장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중국 동부 해안의 매립지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곳은 불과 몇 년 전 유네스코가 보호해야 한다고 약속한 세계 자연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삭막한 회색 콘크리트 풍경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습니다. 루카가 뒤를 이어 말했습니다. 환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책임과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약속은 결국 자연을 배신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서천, 고창, 신안, 순천에 살아있는 갯벌들이 펼쳐졌습니다. 철새들이 나르고 아이들이 갯벌을 배우며 어민들이 바지락을 캐는 모습들. 반면 한국의 갯벌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갯벌을 단순한 지늘기 아닌 미래 세대와 공유해야 할 생명의 터전으로 여깁니다.
루카는 데이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갯벌은 매년 수십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보호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입니다. 화면에는 블루카본 수치, 철새 이동 경로,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 장면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작은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포럼장 스크린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새들이 날 수 있으려면 내려앉을 땅이 필요하다. 제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꿈꾸지만 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이 다음 세대의 하늘을 결정합니다. 한국 갯벌은 그 희망의 땅입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박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좌석에서 곧 이어 회의장 전체로. 발표 후 우리는 수십 명의 대표들과 언론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호주 대표는 말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새들이 내려올 수 있는 곳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입니다. 프랑스 대표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블루카본 거래 시스템을 한국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한국 갯벌 모델을 유럽 연안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중국 대표조차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존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루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차가웠지만 단단했습니다. 해냈어, 엘리자.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바꾼 건 세계 전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마음 하나쯤은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국제 포럼의 공식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갯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블루카본 생태계 보전 우선 선언, 한국 갯벌 모델의 글로벌 확산 추진, 그리고 무엇보다 감격스러웠던 건 한국 정부가 새만금 신공항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기존 매립 계획 수정 검토,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생명들의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루카와 함께 다시 서천 갯벌을 걷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철새들이 길게 줄지어 날고 있습니다. 바다는 조용히 들이쉬고 내쉬고 지늙은 햇살을 머금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루카가 말했습니다. 우린 이곳에 약속을 묻고 간 거야. 저는 갯벌 위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진흙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번졌습니다. 네, 루카, 우리가 지킨 건 이 땅이 아니라 미래였어요. 멀리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 새는 우리 머리 위를 한 바퀴 선회하더니 고요히 갯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여정은 바로 이 작은 새 하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은 여전히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